자, 이런 상황에서 연방 국무부에서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무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딜런 존슨이라는 국무부 대외 협력 차관보가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태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를 찾습니다. 왜 이 세 나라를 찾겠습니까? 대중국 압박전선이죠. 제1도련선, 태국, 한국, 일본.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딜런 존슨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부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일 보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존슨 차관보는 지난 1월부터 국무부 대외협력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0일부터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그러니까 NSC라고 하죠. 국가안보회의에서 대외소통 담당관으로도 임명을 받아서 해외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변인 역할 같은 것인데 언론들을 상대하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존슨 차관보의 이번 순방은 외교부 고위 관리 및 공보 담당자들과 회담을 갖고 그리고 동맹국 간의 전략적 메시지, 공공외교 이니셔티브, 그리고 통일된 국제소통 계획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맞추기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맹국들끼리 말맞추기. 다 입이거든요. 정부의 입입니다. 이 사람. 원래 지금 백악관에서 대변인 역할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국무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이제 공보 담당 총책을 맡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 NSC, 백악관 내에 있는 NSC에서도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정말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아시아 지역을 순방을 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에 있는 입들을 만나는 거죠. 일본의 입, 필리핀의 입, 한국의 입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율하자, 우리 입 맞추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한일 3국 조정사무국 회의. 이것과 같이 최근에 지역적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태평양 안보 및 3국 간의 국방협력에 대한 통일된 입장을 표명하려고, 그러니까 말맞추기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과 한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이 이게 맞지가 않고 또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이 또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3자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외부에서 파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중러가 지금 팀을 이뤄가지고 반미 블록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미, 한일 이 세 나라만큼은 이쯤은 입을 맞춰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부 사정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이 북중러 이 반미 블록에 대응할 수 있는 저 사람들이 진짜 저런 팀이구나라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일관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힘을 키우는 것이죠. 외교력을 키우는 겁니다. 글로벌 공보 담당 책임자로서 존슨의 의제에는 민주적 정보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아시아의 공동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민주적 정보 생태계를 보호한다라는 이야기,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든가 특히 대한민국의 언론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궁금해지는 거죠. 자, 좀 전에 진 커밍스의 컬럼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시진핑을 만나고 돌아간 뒤에 중앙일보가 갑자기 부도를 냈다. 갑자기 왜 중앙일보가 왜? 이게 우연이겠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그런 일도 하나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각 나라의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가지고 한 목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딜런 존슨 차관보가 지금 일본과 필리핀과 한국을 방문한다. 그런데 특히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민주적 정보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건 뭡니까? 언론 탄압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죠. 언론 탄압하지 마라. 좌편향으로 가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론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사이버 보안, 정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협력 체계,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면 중국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향으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중국의 자본력, 중국의 정보력에 상당히 침탈당해 있습니다. 상당히 침투해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당수의 보도 내용들이 중국 관영통신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한국의 보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사들도 결국은 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대변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한 문제가 이미 미국의 행정부에서 이미 오래전에 파악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러면 오히려 이 3자 협력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딜런 존슨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예사로운 방문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백악관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 겸 백악관 공보실장으로 재직했었던 존슨은 현재 NSC의 대외 소통 업무 담당관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역별 안보 및 경제 관련 기대 사항을 현지 언론 및 지도부에 직접 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보도하고 있죠. 트럼프는 괴짜고 정신 나간 놈이고 독재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다각도의 협력 사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18일 미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을 감독하기 위해 정부 지원 투자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것을 공식 설립했습니다. 지난 6월 9일에는 한국 국무회의에서 이재명이 집도하는 국무회의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미국 기술에 투자하고 1,500억 달러를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대통령 명령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AI, 반도체, 핵심 광물, 공급망 이런 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무역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자, 6월 18일 미국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한화큐셀 등 한국산 태양광 셀 수입품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회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기업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상무부에 이에 대한 우회 수입 조사 청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세 부과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미국은 이달 초에 노동규정 준수 문제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서 12.5%의 관세 인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태양광 패널 가지고 또다시 이제 추가 관세 얘기가 나올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제품을 가져다가 한국 제품으로 포장을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들여오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이. 정부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보다 앞서서 6월 2일부터 3일까지 박윤주 제1차 외무부 차관, 제1 외무부 차관, 한국에 그리고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서울에서 실무급 회담을 처음으로 가졌었죠. 자, 이게 다 6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자, 후커가 한국에 가고, 그리고 또 다른 인권 담당 차관보가 또 한국에 가고, 지금 또 대외협력 차관보가 또 한국에 가고, 국무부에서만 지금 차관급 인사만 해도 3명이 지금 연이어서 한국을 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잔밀수도 비밀리에 다녀갔고, 뭐 누구도 다녀가고,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만 한국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요.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 계획 중인 원자력 잠수함 프로젝트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뭐 한국이 말만 잘 듣는다 그러면 그리고 믿을 수만 있다면 중요한 건 말을 잘 듣는다 문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뭐 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다음 달 워싱턴에서 두 번째 세부 협상 라운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양국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미국의 군사 공급망에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위산업 협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에는 첨단 무기 체제 공동 개발, AI 기반 전장 기술, 그리고 미 해군 함정에 대한 한국의 MRO, 정비 수리 개조, 이 MRO 지원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됐습니다. 실무 협상들이 급물살을 타고 갑자기 지금 빠르게 실무 협상들이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는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한미 동맹 관계를 뿌리채 흔드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로든 미국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국 땅에 있습니다. 이미. 아주 가까운 거리 일본에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괌에
조금 더 멀리 하와이까지 따지면 지금 태평양 전선을 놓고 이야기할 때 한국에 쏠려져 있는 전략 자산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자산이 지금 쏠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빼앗긴다? 좌경화되고 사회주의로 바뀌고 공산화된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